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당권의 효력 범위하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소유 토지를 을이 임대를 한 거죠. 임대를 하고,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가 체결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이제 병 앞으로 건재당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은행이겠죠, 병이. 건재당 설정 등기를 하고 이게 이제 이제 이 대출금이 연체됐든지 해가지고 이 병이 경매를 신청해가 무가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병이 이제 현재 소유자, 무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갑이 무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게 가령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게 보면은 갑이 그러니까 을이 갑의 소유를 임대차를 하고 그 건물을 신축하고 물론 등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등기를 하면은 임대차 등기를 안 해도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이 소유권, 신축 소유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경매가 됐을 때 이 쟁점은 이제 이 갑에 대해서 이 토지 임대차에 대한 임대차 그거를 대항할 수 있느냐 또는 임대차 그거를 물려받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을이 임대차 계약한 거를 경매가 돼 가지고 무가 받았는데 무가 그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느냐 또는 승계가 됐다면은 이걸 갑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갑한테 대항할 수 있으면은 여기 갑이 패소하겠죠. 대항할 수 없으면은 갑이 승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를 보면은 부동산에는 당연히 저당권이 미치고 그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또 종물이나 종된 권리에도 당연히 미칩니다. 그래서 이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이 저당권에 터잡아서 이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된 권리인 임차권도 당연히 이 무가 승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그대로 경매로 취득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무가 임차권을 승계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무가 이 정상적인 임대차다.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받았으니까, 이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임차권이라는 게 채권이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상권을 설정했으면 이게 이 무의 주장이 맞는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요게 경매 취득가 가능하냐에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 취득은 가능한데, 왜냐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에도 미치니까 무가 임차권을 승계받는 거는 가능한데, 이 승계받은 임차권을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신축하고 등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3자한테는 이 임차권을, 임대차를 대항이 가능한데, 계약 당사자한테는 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이 이렇게 변동이 되면은, 그러니까 임차인이 변동이 되면 원래는 임대인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가 이 갑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승계를 했기 때문에. 아니, 을이 이렇게 이제 그 신축을 하면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무가 물려받았죠. 경매를 받으면서 요 저당권에는 종된 권리도 같이 이렇게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경매를 통해서 무가 그대로 을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무가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그래서 임차권을 이렇게 이제 승계는 취득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갑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신축 등기를 하면서 임대차의 대항력은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계약 당사자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는 갑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갑이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을 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건물 철거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패소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무가 이 을하고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아니라고 할 만한 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임대인의 허락이 없어도 이렇게 그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령 여기 배신행위라고 할 수 없는 사정은 가령 을의 배우자가 이렇게 낙찰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배신행위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로 나온 사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93년도 대법원 판례인데 자,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이 이전될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임차권도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권과 함께 경락이 이전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건 대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소극. 뭐 특별한 사정은 뭐 그런 거. 그 왜 대항을 할 수 없는지 보니까 민법 629조에서 민법 629조를 일단 보면은 이제 임차인의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거의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은 경락인의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조항에 의해서 이게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인의 허락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622조 1항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622조 1항에 보시면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제3자가 누구냐? 제3자는 계약 당사자와 그의 포괄 승계인 이외의자입니다. 그럼 제3자한테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622조 1항 이제 건물을 등기하면은 이제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를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상 건물을 이제 등기했을 때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그러니까 그 임대인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규정이고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데 그것까지 대항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는 제3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 임대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는 패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와 그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